FA컵 3라운드에서 벌어진 토트넘의 충격적인 무승부는 축구 팬들에게 많은 논란과 아쉬움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상대가 다름 아닌 잉글랜드 축구 시스템의 최하위 레벨에 속한 오브 리그 팀 테머라는 점에서 더욱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경기는 단순히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손흥민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와 팀 전반의 전략적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로 남았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토트넘은 분명히 우위를 점했습니다. 80%에 달하는 점유율, 그리고 6차례의 슈팅 시도는 수치상으로는 압도적이었지만 실질적인 위협은 없었습니다. 이는 토트넘의 공격 전술이 손흥민의 부재 속에서 얼마나 효과를 잃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제임스 매디슨은 공을 배급하며 플레이메이커로서 역할을 수행하려 했지만 손흥민 특유의 공간 침투와 결정력을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매디슨은 전반에만 4번의 슈팅을 시도했으나 기대 득점 X은 단 0.43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매디슨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팀 전술 자체가 손흥민의 부재 속에서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어내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마치 날카로운 칼날을 잃은 검처럼 토트넘의 공격은 무뎌 보였습니다. 연장전 시작과 함께 손흥민이 투입되자마자 경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가 들어온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첫 번째 골이 터졌고 이로 인해 경기는 안도의 한숨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아이러니하게도 손흥민이 없으면 골 하나도 넣지 못할 정도로 팀의 공격 전술이 단조롭고 의존적인 상태임을 증명한 셈입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이라는 열쇠 없이는 문 하나 열지 못한다 는 현지 언론의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영국의 한 매체는 프리미어리그 팀이 한낮엔 샌드위치를 만들고 밤엔 축구를 하는 테머 선수들을 상대로 무득점으로 고전했다는 것은 믿기 힘든 현실이라며 토트넘의 부진을 꼬집었습니다. 경기 시작 1분 만에 오브리그 팀 테머에게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허용한 장면은 토트넘의 수비 구조가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다행히 골키퍼 킨스키의 선방이 실점을 막아냈지만 지나치게 높은 수비 라인은 팀에 언제든지 치명타를 안길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특히 페드로 포로의 수비 장면은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는 테머의 공격수를 상대로도 뚫리는 모습을 보이며 프리미어리그 선수로서 자존심을 구겼습니다. 오브리그 팀의 선수들 대부분은 낮에는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하거나 배달 일을 하는 아마추어들이었지만 그럼에도 토트넘의 뒷공간은 쉽게 노출됐습니다. 이는 수비 전술의 구조적 문제와 함께 선수 개인의 집중력 부족이 맞물린 결과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가장 많은 비판을 받은 선수는 제임스 매디슨이었습니다. 그는 토트넘의 공격을 이끌어야 할 핵심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순간마다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디슨은 공격의 조율자 역할을 망각한 채 과도한 개인 플레이와 무리한 슈팅을 시도하며 팀의 흐름을 끊었습니다. 몇 차례의 결정적인 장면에서는 동료에게 패스를 선택하는 대신 슈팅을 고집했지만 이 슈팅들은 대개 수비에 막히거나 골문을 크게 벗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다른 선수들이 공격 전개 과정에서 관여할 기회조차 제한되었고 이는 토트넘의 공격이 단조롭게 흘러가게 만든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현지 중계진도 이러한 매디슨의 플레이를 지적하며 그는 미드필더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팀 전체의 공격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손흥민의 부재가 팀 전술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부각시키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손흥민이 있다면 상대 수비를 교란하며 공간을 만들어냈을 상황에서 매디슨의 지나친 개인 의존 플레이는 팀을 더욱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측면 공격에서도 문제는 여전했습니다. 브레넌 존스는 몇 차례 크로스를 시도했지만 대부분의 크로스가 높게 뜨거나 정확성을 잃고 관중석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활발했지만 크로스 정확도의 부족은 경기 내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테머처럼 압박 강도가 낮은 팀을 상대로도 이런 부정확한 플레이가 반복된다면 강팀과의 맞대결에서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경기 막판으로 갈수록 경기장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팬들의 한숨과 탄식이 경기장을 가득 채웠으며 설마 오브리그 팀을 상대로 연장전까지 가는 것은 아니겠지? 라는 걱정이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현실이 되었고 토트넘은 테머와의 경기를 연장전으로 끌고 가는 굴욕을 겪게 되었습니다. 팬들의 걱정은 단순한 기우가 아니었습니다. 현재 토트넘은 타이트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으며 주요 경기인 북런던 더비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체력 안배는커녕 주전 선수들이 대거 출전하며 체력 소모가 가중되었고 부상 위험 또한 증가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기에서는 로테이션 멤버만으로도 가볍게 승리해야 하는 것이 이상적인 시나리오였지만 토트넘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경기 내내 토트넘은 오브리그 팀을 상대로도 전혀 압도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후반전 초반 매디슨이 시도한 슈팅은 키퍼에게 너무 쉽게 막히며 기대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중계진들은 이 장면을 두고 킥력,
정확도, 기술 모두 부족했다. 고 혹평하며 메디슨이 팀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역습 상황에서도 베르너는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했지만 슈팅은 키퍼 정면으로 향하며 허무하게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토트넘의 공격은 단조로운 패턴에 갇혀 있었고 테머의 수비 조직력에 막히며 좀처럼 효과적인 돌파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66분경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도미닉 솔랑키를 투입하며 변화를 시도했지만 경기 양상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테머가 간헐적인 역습을 통해 주도권을 잡는 상황까지 연출되었습니다. 토트넘은 수비에서도 허술함을 드러냈는데 페드로 포로는 위험 지역에서 불필요한 반칙으로 경고를 받으며 체면을 구겼습니다. 경기에서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선수들 간의 전술적 합의 부족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동선이 겹치는 장면이 포착되었고 선수들이 경기 도중 서로 손짓하며 조율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이는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되지 않은 전술을 방증하는 장면이었고 중계진 역시 토트넘의 전술은 오브리그 팀조차 간파할 정도로 단순하다 며 강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토트넘은 연장전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도미닉 솔랑키는 수비 과정에서 넘어지며 실점 위기를 초래했고 경기 종료 10초를 남기고 골키퍼 킨스키가 결정적인 선방을 하지 않았다면 경기는 토트넘의 패배로 끝났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연장전 시작과 동시에 손흥민을 투입하는 승부수를 던졌고 이 결정은 곧바로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손흥민은 투입 직후부터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주인공으로 떠올랐습니다. 그의 첫 터치는 단순한 볼터치 이상이었습니다. 폭발적인 스프린트와 날카로운 움직임은 테머의 수비를 순식간에 흔들었고 상대 선수들은 손흥민의 돌파와 압박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단순히 자신만의 플레이에 그치지 않고 동료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도 병행하며 경기의 템포를 끌어올렸습니다. 결국 손흥민의 투입 후 10분도 지나지 않아 득점이 터졌습니다. 손흥민은 직접 득점을 기록하지 않았더라도 그의 존재 자체가 테머의 수비 라인을 붕괴시키며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장면은 손흥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상징적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토트넘 팬들에게 또 다른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주전 선수들을 대거 투입하고도 오브리그 팀을 상대로 고전하는 모습은 팀의 전술적 준비와 선수들의 수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손흥민의 부재가 가져오는 영향을 넘어서 팀 자체적으로도 새로운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손흥민이 없으면 토트넘은 경쟁력을 잃는다 는 비판이 점점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는 손흥민이 팀의 중심이자 구심점이라는 사실을 방증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코칭 스태프가 플랜 B 없이 손흥민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연결됩니다. 연장전 시작과 함께 투입된 손흥민은 마치 경기의 무대를 지배하는 주연 배우처럼 등장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결정적인 장면은 프리킥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손흥민의 날카로운 킥은 상대 수비수의 자책골을 유도하며 토트넘에 값진 첫 득점을 안겼습니다. 이 순간은 경기의 흐름을 바꾼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고 손흥민의 존재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어진 플레이에서도 손흥민의 클래스는 빛났습니다. 연장 후반 손흥민은 측면에서 대한 클루셉스키에게 정확하고 날카로운 패스를 연결했고 클루셉스키는 이를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팀의 두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손흥민의 패스는 단순한 연결이 아니라 상대 수비를 단번에 무너뜨리는 예리한 창과 같았습니다. 손흥민의 활약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스프린트와 드리블은 테머 수비진을 농락했고 그의 압박과 움직임은 상대에게 끊임없이 위협을 가했습니다. 결국 손흥민의 기여는 브레넌 존슨의 추가 득점으로 이어졌고 토트넘은 연장 30분 동안 3골을 터뜨리며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경기 후 팬들은 손흥민의 활약에 찬사를 보내면서도 팀 전체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중계진들 역시 이번 경기에서 클래스를 보여준 유일한 선수는 손흥민이었다 며 그의 공헌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손흥민이 투입되기 전 토트넘의 공격은 완전히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전반전 동안 토트넘은 공을 소유하고도 상대 진영으로 공을 전진시키지 못할 만큼 부진했으며 슈팅 시도조차 의미 있는 위협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투입된 후 오른쪽 측면과 중앙에서 공격 전개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며 팀 전체의 경기력이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팬들은 이에 대해 손흥민이 들어온 순간 토트넘의 공격 퀄리티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 고 평가하며 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체감했습니다. 한편 손흥민의 맹활약과 대조적으로 제임스 메디슨에 대한 비판은 날카로웠습니다.
메디슨은 경기 내내 부정확한 슈팅과 과도한 개인 플레이로 일관하며 팀의 공격 흐름을 오히려 방해했습니다. 특히 이번 상대가 오브리그 팀임에도 불구하고 메디슨의 플레이는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팬들은 메디슨을 이런 경기에서조차 선발로 기용해선 안 된다 며 그를 향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 팬들과 전문가들이 가장 아쉬워했던 부분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결정적 실수였습니다. 많은 팬들은 손흥민을 차라리 전반전에 30분만 뛰게 했다면 불필요한 연장전을 피하고 선수들의 체력을 아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손흥민의 투입 이후 공격 전개와 득점이 순식간에 이루어진 것을 고려할 때 감독의 선택은 결과적으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현재 토트넘은 타이트한 일정 속에서 주요 경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며 이번 경기에서 연장전까지 가며 선수들의 체력 소모와 부상 위험을 키운 점은 분명히 감독의 전술적 판단 미스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손흥민의 활약은 분명히 토트넘에게 승리를 가져다줬지만 동시에 팀의 심각한 의존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켰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손흥민이 없으면 토트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 자연스레 나왔습니다.